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아이의 일영은입니다. 오늘은 언어치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특수치료를 시작하며 생소하고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더 많이 알고 잘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아이의 치료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어치료의 용어를 가, 나, 다 순으로 정렬해 보았습니다. 경계성 자폐입니다. 자폐성 아이들과 비자폐성 아이들의 경계에 위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폐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발달 상태가 높고 정상 발달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뇌가소성입니다. 뇌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뇌의 한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가소성 역시 뇌의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혈액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발달장애, 자폐 등 치료는 뇌가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발화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화라는 뜻은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소리를 내거나 5개 이하의 단어로만 말하는 발달지연 아동을 무발화 아동이라고 말합니다. 반향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말입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맞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들었던 말을 계속 말합니다. 방금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즉각 반향어, 또 들었던 말을 시간이 지난 후에 따라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지연 반향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방영된 마라톤에서 조승우 씨가 연기한 초원이가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엄마의 말을 지하철에서 따라하지요. 그것이 바로 반향어입니다. 반향어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아이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합니다. 둘째, 아이가 소리가 들리는 대로 뇌의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말해버린 경우입니다. 셋째, 아이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넷째, 아이가 말을 잘하기 위한 연습으로 들었던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 표정,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 표현을 말소리가 아닌 몸으로 대신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행동입니다. 상동소리입니다. 자폐아동이 하는 말 중 소통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또 특정 단어나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반영어가 있는 아이는 단어로 또는 문장으로 상동소리를 내기도 하고 감각주구가 있는 아이들은 상동소리를 또 많이 냅니다. 예를 든다면 토끼야! 토끼야! 하고 단어로 반복 말하기도 하고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하고 한 가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 입술 감각이 예민하거나 아예 둔한 아이는 마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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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양수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상동행동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빙글빙글 자리에서 돌거나 손이나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의미 없는 행동이 많기에 아이가 학습에 집중하거나
어떤 사물에 집중할 때에는 안 하다가 발달 지연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심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시작된 후에도 상동행동을 많이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적 항구증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증상입니다. 즉, 선택적인 어떠한 상황에서만 조건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선택적 항구증은 낮은 인지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언어입니다.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지시에 맞게 행동하고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 언어가 높은 아이는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기에 지시 수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용 언어는 높지만 표현 언어가 낮은 경우에는 말을 알아들어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 추구입니다. 시각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눈으로 바라본 사물 등 보는 것으로 자폐아동이 혼자 노는 행위입니다. 책이나 자동차를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사물이 커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며 노는 행동, 방의 불을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며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보며 노는 행동, 또 변기물을 반복적으로 내리거나 세면대의 물을 틀었다가 잠궜다, 틀었다 잠궜다 하며 물이 있다가 없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며 놀기,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적으로 노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각 추구의 원인은 자폐아동은 눈으로 보는 것이 뇌에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시각적인 상황의 한 부분이 끊겨 보이거나 갑자기 나타나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표적인 시각적 행동으로는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눈 흘겨보기가 있습니다. 시각 추구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과의 감정과 정서를 가진 교류가 아닌 혼자만의 감각을 가지고 노는 것이기에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자폐성이 깊어질수록 더 자주, 더 오래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조음입니다. 말소리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을 말합니다.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등을 말하며 이것의 움직임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폐에서 나온 공기가 조음 기관을 거쳐 밖으로 나오며 말소리로 들립니다. 청각 추구입니다. 자폐아동이 기계적인 소리나 미디어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감각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느끼기에 자극적이지만 편하고 좋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폐아동의 놀이가 나오는 사운드북에 어느 한 구절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곰 3마리가 한 집에, 곰 3마리가 한 집에, 곰 3마리가 한 집에, 아이는 들리는 소리로 하는 감각놀이, 즉 청각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각 추구의 문제점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감정과 정서를 가진 교류가 아닌 혼자만의 감각을 가지고 노는 것이기에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성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자폐성이 깊어질수록 더 오래, 더 자주, 그리고 언어가 트여도 이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크레인 현상입니다. 자폐아동이 말로 하지 않고 타인의 손을 이끌어 대신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언어지원 아동들의 비언어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주로 엄마 아빠의 손을 끌어 원하는 물건을 대신 받아내는 행동입니다. 표현 언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표현은 말이나 글을 사용해
생각이나 감정 등을 타인에게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언어치료의 대표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신 것도 있고 오늘 처음 접하신 단어도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이 단어다 하고 무조건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아이의 발달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자폐치료는 뇌의 가소성을 이용한 치료가 많으니 우리 아이가 커가며 발전하는 모습, 커가는 모습, 학습량이 쌓여 인지적 기능이 올라가는 모습 등 아이의 변화에 맞게 부모의 도움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